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여정이 직책이 뭐냐? 전에 고위 간부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김여정은 일반 부부장이 아니다. 조직부부장도 당장의 선전부부장도 아니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즉 본부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전체 당원들의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다 당원이니까 한 사람 일개 당원에 불과하거든요. 당원이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구위원이지 정치구위원이기 때문에 당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원이기 때문에 정치구위원이고 정치구위원도 일반 당원이라는 것입니다. 선거동당원이 아니면 정치구위원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당원들의 생활 총괄을 책임진 것이 바로 김여정이고, 그래서 이 이름을 북한에서는 본부당 책임비서라고 합니다. 이 본부당 책임비서는 예전에는 조직부 1부부장 겸 본부당 책임비서로 있었습니다. 교임을 했죠. 그게 바로 문성술이었죠. 날아가는 새도 떨군다는 문성술. 이건 뭐 엄청나게 무서운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는 당중앙위원회 1부부장도 아니고 조직부 뭐 1부부장이 아닌 그냥 조선노동당 부부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김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김여정이 직책을 받았을 때는 조선노동당 선전부 부부장 김여정 동지의 담화문 이렇게 나왔고, 나는 바로 당중앙위원회 직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별도의 그 부서의 부부장. 그럼 부장은 누굴까요? 당연히 총비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별도의 직책을 다시 가졌다는 겁니다. 그걸 입증이나 하듯이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런 정통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것까지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매번 당전의 정치국 회의에 참여했다,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도 요새는 누가 참여했는지 그냥 발표도 안 했는데, 이번에 아주 정확히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순위를 발표했는데 김정은이 참여했다. 여기까지는 뭐 김정은이 참여했으니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치국 상무위원들 최룡해 일일이 다 고명을 했죠. 정치국 상무위원회,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상위위원회 위원장.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조영원이 상무위원, 당 상무위원인 조영원,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종천, 그리고 상무위원인 김덕훈 총리하고 내각 총리하고 박종천이까지 나왔죠. 박종천이는 지금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요괴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자리인데 여러분, 뭐 우리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이일환 당장의 비서고 정치위원입니다. 정상화 당전의 정치구위원이죠. 오수용, 태용철 다 당전의 비서들입니다. 정치구위원이고, 김재령 조직부장, 오일종 군정부장, 김영철이 당전의 정치구위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이니까 통일전선사업부 대남부장인 이 김영철이, 자, 몇 번째죠? 이일환 선전비서, 조직비서는 여기 지금 꼭대기에 조영원이, 원래 조직비서, 선전비서, 근로단체 비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자, 이일환 선전비서, 조직비서는 꼭대기에 있고, 정상화, 그 다음에 오수용 맞죠? 태용철 당전의 비서, 김재령 당전의 조직지도부장, 오일종 군전부장, 김영철 당전의 통전부장, 정경택은 당전의 정치위원인데 군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국가보위상입니다. 상장 별 3개인데도 정치국 위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인민군 차수, 이용길, 그리고 권영진 총정치국장 다 당전의 정치국 위원인데 아예 없어요. 김여정, 정경택 정치국 위원 다음에 김여정이 나옵니다. 자, 김성남, 호철만, 박태덕, 김용식, 유진은 다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김여정은 바로 당전의 정치국 위원으로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정경택이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고 그 다음에 김여정을 여기다 놨다면 김여정이도 이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됐다는 겁니다. 자,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호철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박태덕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김용식, 유진 다 후보, 박명순이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인, 이철만이도.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정경택이 다음에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10위권 안에
김여정이가 들어갔다는 것은 좀 있으면 김여정은 바로 조선노동당 제1비서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이자도 사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나타나죠. 모든 건 얼굴에. 의사들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이 알다시피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지도 나가고 무슨 회의를 하고 하던 그 김정은과 오늘 나타난 김정은, 건강이 더 악화됐던지 한 달 만에 또 살이 또 많이 불어났고, 아니면 예전에 나타났던 김정은은 뭔가 이상한 김정은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정이 부부장이 당정의 정치국 위원도 아닌데, 후보위원도 아닌데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법은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김여정이 김정은이 동생이라고 하지만 김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희가 김정일의 동생이기 때문에 직위가 없다고 해도 당전의 정치국 위원보다 더 권한을 많이 사용했지만 공식 서열에서는 약 16번째, 김정일이 있을 때는 약 20번째, 30번째 있던 것이 바로 김정희입니다. 당정인의 부장 직함만 가졌을 때는 30번째 안에 내려갔던 것이 김정희고,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 된 것은 김정은 시대 됐지, 김종일 때에는 자기 동생 김정희에게 당정인의 정치국 정의원 자리를 안 줬던 것이 김정일이죠. 그렇다면 김여정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에게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김여정이를 국부상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내가 여러분들께 3년만 기다리면 우리 시청자 팬들께 제가 가이드 해가지고, 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평양을, 우리 한국 요건을 가지고 통일이 되기 전에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결합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인민군 장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민군 장군들은 어디 갔을까요? 어제 분명히 회의를 했을 겁니다.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들어가면 김정은이 내일 이렇게 군산 대웅전에서 10주기 추모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명단을 보였을 겁니다. 김정은이한테 명단 보이죠. 당연히 주석단 명단, 참여하는 명단, 그리고 각계각층 군중들은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대해서 조용원이가 김정은이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제가 주석궁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100% 김정은이한테 보고했는데 김정은이가 바로 다 빼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용길 국방상과 임광일 총참모장, 권용진 인민군 총정치국장 대장, 이 사람들은 100%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겠죠. 조용원이가 보고할 때.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정은이 모두 빼버렸다는 겁니다. 빼버린 그 이유는 군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추모식에 김정은 그리고 당전의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 추모식, 지금 추모식 대회에 참여한 일반 인민군 병사들이 절반이 인민군 병사들인데 거기에 대장들, 수뇌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큰 그림이 과연 뭘까? 미국에 대적하는, 아니면 우리 한국을 위협적으로 대적할 만한, 위협할 만한 그런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 조만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10주기가 끝나고 당정위원회 전원회의가 12월 하순 25일부터 30일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커다란 군사적 도발을 하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든지 뭐인가 그런 커다란 일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속단에 나타나지 않은 인민군 장군들에 나타나지 않은 장군들만 보더라도 북한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대노할 만한, 그래서 인민군 장군들을 단 한 명도 주속단에 부르지 않고 모두 쫓아버렸던지,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 때마다 우리 주변 정세,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세, 대만과 중국과의 정세, 일본과 미국과 이 미로 중간의 이 대결 상태, 이것을 항상 제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이 움직임을 항상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첨예한 문제들을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뉴스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논평하는 것도 바로 우리 한반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데서 커다란 일이 벌어진다면, 자, 미로와 간에 우크라이나를 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 한반도도 결코 무사하지 못합니다. 또 대만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모든 미국과 일본의 전력이 거기에 쏠릴 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간이 생기고 허점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